오늘은 신체 노출이 많은 시기에 흔한 두드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드러기는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피부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혈액 속 혈장 성분이 일시적으로 피부 조직 안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부분적인 부종인 팽진과 붉게 부어오르는 발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피부의 아래층인 진피 혈관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두드러기는 면역과 관련된 세포 중 하나인 비만세포, 마스트셀과 호염기구에서 나온 히스타민 같이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에 의해 일어납니다. 두드러기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성인의 20%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합니다. 또한 두드러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며 주로 20대에서 40대에 발생합니다. 두드러기는 대부분 일주에서 한 달 이내에 저절로 회복됩니다.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전체 환자의 약 35%는 1년 이내에 증상이 없어졌고 30%는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원인. 급성 두드러기 환자는 보통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약 80에서 90%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약품, 햇볕이나 운동과 같은 물리적인 자극, 곤충에 의한 독성, 감염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두드러기는 유발하는 요인과 임상적인 증상에 의해 구별됩니다. 피부 그림증은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4% 정도에서 발생하고 10대에서 2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피부 그림증은 단단한 물체에 살짝 긁혔을 때 선 모양의 부분적인 피부 부종인 팽진이 생기며 유발 원인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토피 체질과는 상관없이 보통 5년 이내에 사라집니다. 압력 두드러기는 어깨에 매는 띠나 벨트,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가해진 일정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며 보통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린 두드러기는 발열이나 뜨거운 물, 샤워 혹은 운동 등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보통 체내 온도 상승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 외에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한랭 두드러기, 햇볕에 의해 발생하는 햇볕 두드러기,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증상. 두드러기로 인해 피부에 다양한 형태의 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의 팽진이 생기며 전형적인 크기는 직경 1에서 2cm이나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변은 우리 몸의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 긁어서 퍼질 수 있으며 큰 홍반으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변변 주위 혈류량이 줄어들어 변변 중심이 붉어지고 경계를 따라 흰색 테두리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시간에서 36시간 동안 새로운 변변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변변은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 및 조직이 크게 부어오르는 혈관 부종이 두드러기와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은 모두 증상 발생이 빨라 대개 수분 이내에 일어납니다. 혈관 부종은 두드러기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가렵지 않고 경계가 명확하게 부어오릅니다. 가끔 피부 및 조직, 얼굴, 손, 엉덩이, 생식기나 복부 안장기 또는 기도, 후두에 생길 수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 통증이나 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 부종은 특히 얼굴에 잘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얼굴에 심각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두에 발생하는 혈관 부종은 쉰 목소리, 천명, 쌕쌕거림, 호흡 곤란 등의 증상과 같이 나타나며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두 외에 얼굴, 입술, 손, 발 등에도 혈관 부종이 생깁니다. 또한 소장 및 위장의 급성 혈관 부종은 복부의 응급 수술이 필요한 다른 질병의 증상과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 두드러기를 평가하기 위해선 증상의 발생과 기간, 동반하는 증상, 의심되는 유발인자, 여행력, 최근 감염 병력, 직업적 노출력, 약물력, 섭취한 식품 이력, 변변의 발생 시점과 변변의 형태 및 관련 증상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력, 이전 알레르기 병력 및 물리적 자극의 노출력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 두드러기와 동반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변변 특징 확인, 피부 그림증 검사 및
전신질환 징후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만성 두드러기 환자는 적절한 건강 유지에 대한 검사를 최근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문진과 신체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고려합니다. 급성 두드러기에서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같은 검사실 검사는 원인을 밝혀내는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감별이 필요한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 두드러기를 가진 무증상 환자와 특별한 병력이나 검사실 검사 소견이 없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백혈구 백분율 검사를 포함한 전혈구 검사, 소변 검사, 적혈구 침강 속도 및 간 기능 검사, 시 반응 단백질 및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 측정 검사와 같은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 두드러기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좋아지게 하고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더불어 원인이 될 수 있는 자극을 최대한 피하도록 합니다. 특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같은 일반 의약품의 복용 및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1. 급성 두드러기의 치료.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2세대 H1 항히스타민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2세대 H1 항히스타민제에는 세티리진, 레보세티리진, 팩소페나딘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량으로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량을 2배에서 4배로 높여 사용할 수 있으나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2세대 H1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으면 시메티딘, 파무티딘 같은 H2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 치료에 있어 경구용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의 우려로 장기간 사용될 수는 없으나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를 3일에서 10일 동안 투약하여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중 레보세티리진, 팩소페나딘, 데스로라타딘, 로라타딘은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졸음과 같은 진정 효과가 적으며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됩니다. 세티리진은 치료에는 효과적이지만 약간의 진정작용이 있으므로 야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나이드라민, 하이드록시진, 클로르페니라민, 시프로헵타딘과 같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빠르지만 자주 복용해야 합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 혼란, 현기증, 집중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성 혈관 부종의 치료는 대부분의 두드러기 치료와 동일하지만 스테로이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후두의 혈관 부종과 혀의 심한 혈관 부종은 기도 폐쇄의 위험이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와 기도 확보와 같은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프로헵타딘이나 삼환계 항우울제는 야간에 가려움이 심한 환자와 만성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원인, 특정 음식 또는 곤충 등이 확인된 경우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생활 환경 곳곳에 비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도 급성 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2세대 H1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여전히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2차 치료제로 오말리주맙, 사이클로스포린, 설파살라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타크로리무스, 답손 등 다양한 항염증 치료제 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이외의 약제는 증상이 적절히 조절된 후 약을 줄이거나 끊기 전에 최소 3개월까지 유지요법을 시행합니다. 자가 관리. 두드러기는 대체로 72시간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거나 완치됩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 깨끗하지 않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긁게 되어 2차 감염이 생겨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손톱을 깨끗하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진정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드러기 약물 치료 중에 운전이나 고도로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산 등 위험할 수 있는 활동도 피해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의 졸음, 진정작용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은 여성, 고령자, 작은 체구, 간과 신장 질환자,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에 더 흔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 요인 및 예방.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약물, 식품, 감염, 일광, 압박, 온도와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 스트레스도 두드러기를 일으키거나 악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서적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 음주 및 과도한 육체적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두드러기 약은 독한가요? 두드러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의 대부분은 항히스타민제로 어떤 약제보다 안전한 약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졸리고 나른하며 입이 마르는 것과 같은 증상이 있으나 이것은 항히스타민제가 독해서라기보다는 약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심한 환자는 운전이나 고도로 집중을 요하는 작업 시에는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기에 어떤 음식이 나쁜가요? 두드러기에 어떤 특정한 음식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개인에 따라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개인에 따라 원인 음식물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드러기 발생 시에 음식물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음식물을 제한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영양 섭취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식물이 의심될 경우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받은 후 음식물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드러기는 평생 치료하나요? 만성 두드러기일지라도 평생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드러기의 정도도 경해집니다. 다만 두드러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1년에 수차례 되풀이되는 경우는 충분한 병력 청취와 함께 원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모손항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모손항이란 질환은 감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홍반, 부종, 통증 등이 동반되므로 이때에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치료와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절개 엠비스프 세미콜론 배농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름집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절개 배농이 필요합니다. 모손항은 40세 이후에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40세 이후의 환자에게는 급성 염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농양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보존적 치료와 추적 검사만 할 수도 있지만 사춘기 이후 40세 이하의 환자는 수술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모손항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암으로 발전하나요? 모손항에서 발생되는 암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만성 염증이 반복되거나 피부 궤양, 흉터 조직, 누공 등에서 수십 년이 지난 후 악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극히 일부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진단이 쉬우며 광범위 절제로 치료가 가능하여 장기적인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생활 속에서 모손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하여 해당 부위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질환의 발생에 마찰이나 열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운전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